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이후 경남도 내 기초의회가 꾸려져 순항 중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함께 지역민이 있는 현장과 소통하며 의욕적인 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도내 기초의회를 대표해 창원시의회 김익은 의장을 모시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달라진 기초의회 위상과 함께 그간의 행보, 또 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를 듣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빠르죠. 지방선거 이후 2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서 직책을 수행 중이신데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 근황 어떻습니까? 예, 7월 1일 날 의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2달이 흘렀습니다. 네. 제 얘기는 2달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거 6개월 정도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당선 후에 네. 바로 이제 정책지원관 10명에 대한 그 임명장을 수여를 했고, 116개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회 개원과 상임위 배정을 마무리 정말 잘했습니다. 네. 저희 의회에서는 도의회에서는 다른 문제도 있었겠지만, 네. 그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관기관 단체 방문, 그 언론기관, 네. 그다음에 경찰서, 마산 자원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네. 언론기관과 이렇게 유대를 맺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잘 이렇게 다녀왔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왔고, 그다음에 그 117회 임시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이 시작되어서 네. 집행부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현안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11명의 우리 의원들이 5분 자유반을 통해서 네. 시정에 대한 그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 23일에는 대한민국 특례시가 4군데가 있는데, 네. 특례시 의회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와 네. 상견례를 개하고 특례 시민들 권한 강화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왜 6개월로 느껴진다 말씀하시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예. 그 와중에 또 창원시에는 수돗물 좀 말썽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와 예. 관련해서 건의문을 또 전달을 네,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제 그 여야 협치의 모범이기도 하고, 창원 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네.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고 국회에도 이렇게 전달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마 그냥도 할 일이 많은데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할 일이 더 많아지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예. 안팎으로 지난 시의회와는 조금씩 달라진 점들이 있어서 4대 전반기 창원시의회 앞으로 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계획 있으십니까? 그 3대 의회제는 없던 일단 의회 인사권이 저희들에게 이제 독립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1명, 저희 국민의힘이 21명, 정의당이 2명 이래가지고 조금 여당이 좀 앞선 그런 구도였는데, 이번에는 저희들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18명 이래가지고 한 명이 늘어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통합 4대 의정 목표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창원 특례시 의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기본 방향을 보자면은, 첫째는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뽑혔기 때문에 현장을 중시하는 그런 의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장을 목소리를 담아서 집행부에 반영하는 그런 의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 잘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제 소양이 다 돼 있지만은 거기에 전문성을 조금 더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본에 충실하는 의회뿐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리 하려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성 강화된 그런 연수 프로그램과 또 전문성 있는 강사를 의회에 초청해서 의원들 연수 강화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의장 역할을 그리 하도록 하겠고,
저 지난 3대 때에는 공부하는 의원상이지만 저희들은 그보다 더 나아가서 네. 연구하고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의회가 저희들이 이번 통합 4대 목표이기도 합니다. 3대 의회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겠다. 예, 뭐 예, 이런 예, 말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장님을 도내 기초의회 대표로 모셨다라고 소개를 앞서 했습니다. 예, 예. 이번에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이란 중책을 좀 맡으셨는데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예, 예. 소감 또 각오도 궁금한데 어떠십니까? 예,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장훈 시민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지난 9월에는 경남시군 의장협의회 또 회장으로 추대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또 영광이지만 그렇죠. 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그 선거할 때 창원 시민께 한번을 호소했던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민의 행복한 삶과 창원 발전을 위해서 또 경남 도민을 위한 그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네. 서로 시군 의장들이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경남 시군 의장 협의회는 이제 저희들이 원래를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한 2년이 흘러가고 네. 그리고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지역 발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우리 협의해서 경남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도가 되게끔 시군 의장 협의회가 열심히 하겠고 또 시군 의장 협의회가 330만 경남 도민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네. 대표하는 그런 역할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각오가 정말 대단하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의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방의회 권한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지만 예산권이나 조직권이 좀 없어서 문의만 독립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앞으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전면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돼서 의회 인사 독립권이 이렇게 또 왔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관도 이번에 2분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채용할 수 있는 그렇게 조항이 시절되었습니다. 네. 외견상으로는 의회가 굉장히 독립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의회의 그 조직 구성원과 예산 편성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자, 앞서 창원시의회 구성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또 창원시장께서도 동일한 정당이라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집행부의 견제가 잘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의장님으로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대 때도 시장하고 의장하고 당이 달랐지만은 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 4대 때도 뭐 의장과 시장이 같은 당이지만은 네. 의회의 기본 임무가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저 의장도 포부를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견제와 감시를 이렇게 평소에 하려면은 네.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정책들을 저희들이 이제 그 의장단하고 간부 공무원이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협치하면은 이제 집행부에서 낸 안을 네. 저희들이 의장단에서 다시 보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긴급한 해난은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서 또 서로 조율하면서 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하겠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사실 4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서도 부의장 한석만 제외하고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차지를 하셨어요. 예, 예.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치, 소통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의장님만의 어떤 방법 있을까요? 그 창원시 의회 지금 현재 45석인데 27명이 국민의힘이고 18명이 이제 민주당 의석으로 되어 있고 부의장 한석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양보 아닌 양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여자를 떠나서 네. 창원의 시민의 행복과 창원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예, 뭐 여름 이제 우리 주민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 공동 목표를 향해서는 이게 갈등하고 할 사실은 여지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갈등이 또 생기면은 네. 저희들이 또 원내대표하고 또 우리 당의 원내대표하고 딸도 소통을 잘해서 사전에 잘 소통해서 무마하도록 그래 하겠고 그 이게 이제 그 또 여야의 소통을 제도권 안에 좀 넣기 위해서 네. 저희들이 저 3대 의회에 대해서 불발됐던 교섭단체 조례를 사실 제정하고 싶은 목심이 저희 의장한테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장의 권한을 침해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하고 싶은 게 저희 욕심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는 여야가 서로 협치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뭐 이런 예, 예. 말씀 주셨는데 예.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정책 지원관 제도도 새로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예, 예.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기대를 거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예, 예. 앞으로 시의회와 창원시에 어떤 순기능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이제 정책 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제 전면 개정으로 이번에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제도입니다만 국회 이제 보좌관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좌관 제도는 지역에 이제 지역구 관리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홍보하고 또 선거를 위해서 또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되지만 이 지방정책관은 우리 정책지역관은 지방공무원법 네. 선거법 이런 게 다 저촉이 되고 때문에 그렇게 전혀 할 수가 없고 국회 보좌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정책지원관을 이번에 저희들이 신명 뽑아가지고 각 상위위원회 2명, 네. 의회 사무국이 1명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도 이제 내년쯤 되면은 위원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더 뽑을 예정입니다. 더 뽑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정책지원관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 일들은 예산 결산의 그 심의하고 네. 자료 수집하고 조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시정 질문 5분 자유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잘 줘서 네.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정책 지원관의 전문성을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보다 더 좋은 그런 조례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폭넓은 의정 활동을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달가량 정책 지원관의 어떤 지원 아래에서 의원들께서 활동을 하셨을 텐데 반응 어떻습니까? 지난 의회와 좀 다르다 이런 말이 좀 나오나요? 일단은 언론으로부터는 우리가 그 110절에 임시회를 열었을 때 또 5분 자유 발언이 네. 이 3대 때보다는 훨씬 한 배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언론으로부터 칭찬을 좀 들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정책 지원과 인용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1명의 의원이 5분 발언 네. 했다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예. 이게 지난 3대 때보다는 2배 정도 늘었다.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한문 임시를 하게 되면 한 5, 6명 정도 하게 되는데 네. 11명이니까 좀 많이 한 걸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순기능이 조금씩 예, 좀 예, 드러나고 예, 있네요.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의회 내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좀 더 다양하고 시대에 걸맞은 단체들이 꾸려져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연구단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 5개 연구단체가 꾸려졌습니다. 도시발전 정책연구회, 네. 그다음에 기후위기 그린 정책연구회, 그다음에 정리정책연구회,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활동연구회, 미래 일자리 연구회 이래 가지고 네. 42분의 의원님들이 여기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전홍보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있는 기후위기 그린 뉴딜 정책연구회는 그 지금 현재 우리 가도가 되고 있는 그 환경 문제를 이렇게 주로 다루는 문제인데 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네. 대한 그런 연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원자력 또 풍력 네. 이런 데 재순환하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산업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거는 이런 거는 이제 탄소 중립하고 탄소 제로하고 연관이 다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방 아니고 또 중앙에서도 네. 중시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연구단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청년 정책 연구에는 최정원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창원시도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현재를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청년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아마 연구단체가 설립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청년의 복지 정책, 네. 그 다음에 그 문화 인프라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찍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연구단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지난 3대 때보다 청년 의원들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몇 분이시죠, 지금? 그 청년들이 보통 한 37, 8세 이상을 네. 보통 이렇게 정년을 보는데 8명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의원들 전체 연령 평균 연령도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걸로 얼마나 그렇게 낮아졌습니까? 많이 낮아졌으면 한 5세 이상 낮아진 걸로 이렇게 나오기 그렇군요. 때문에 앞으로 청년 의원들의 어떤 연구 결과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자, 4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해내고 싶다 하는 목표가 좀 나름대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임기를 잘 마치고 4대 전반기 의장은 어떤 의장이었다라고 평가를 듣고 싶으신지요? 그 지방의 본연의 임무가 견제와 감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본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고 싶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거기에 집행부의 정책을 또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위회를 만들고 싶기 저희 의장님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연수그램을 좀 활성화해서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의원님들 전문성 강화에 힘쓰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의회에서 초청해서도 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자 저 개인 의장으로서 욕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또 경남시군 의장협의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그 독립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직 구성원, 예산 편성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국 시군 의장협의회에도 가서도 목소리를 내서 네. 이렇게 잘 반영이 돼서 법률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의원들의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해주셨는데 혹시 뭐 나와 있는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연수를 좀 하겠다 궁금한데요. 그래 지금 이제 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그런 이제 강사도 초빙했고, 그다음 예산 결산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전반적인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그런 유명한 강사 서울에도 초청하고 싶고 이래서 아마 저희들 연수 2박 3일을 갔다 오면은 조금 더 재미있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을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 창원 시민들께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창원시의회 개원식에도 밝혔듯이 저를 비롯한 45번 연 한 번 한 번은 지난 지방선거 때 호소했던 그런 초심의 방법으로 창원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남시군 의장협의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는 조직 구성원과 예산 편성을 확보하는데 전국 의장들과 같은 힘을 합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원 특례시의회 김익은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곧 오국백과의 계절을 알리는 추석입니다. 이맘때면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구가 모인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모쪼록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일꾼 지켜보니 참 잘 뽑았더라. 이런 훈훈한 미담이 오가는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